저는 시장을 보면 평균치를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느낌적인 거죠. 그런데 이 평균치를 벗어나는 움직임들이 가끔 포착이 됩니다. 그럼 이상징후죠. 아래로도 벗어나는 움직임이 예상이 되기도 하고 위로도 마찬가지고, 아래로 가면 좋은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하락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상승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특이점이 두 가지가 제가 발견이 됐는데, 하나는 바이오, 또 하나는 자동차 섹터입니다. 예전에 그런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바이오는 언제 오를까요?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가 내려야 바이오가 오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바이오라는 거는 정말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임상시험을 통해서 그 과정이나 여정을 쭉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땐 비용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신약이 개발이 되면 초대박이죠. 이제 곧 금리가 내려가는 그 눈앞에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하는 게 선반영일 수도 있거든요. 어제 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던 건데, 일단은 유한양행은 약간 오버페이스로 오르고 있기는 해요. 여기서 이제 5일선을 타면서 가는 것이 중요한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수급을 또 잘 본단 말이죠. 유한양행이 어제 슈팅이 나올 때 이때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도 개미털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 이 유한양행 세력이 과연 어제 올라탄 개인 투자자들을 쉽게 수익을 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지루하게 보낼지, 사실 시간적인 제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지루하게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크게 흔들 수도 있고, 마침 또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우려가 돼요. 왜냐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누군가가 A라는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굉장히 크게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수익을 자랑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추격 매수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예요. 심리. 어떤 종목이 큰 수익을 줬다. 그럼 그 종목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서 추격 매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누군가가 매매일지로 이렇게 큰 수익 난 그 종목 있잖아요. 그런 종목이 오히려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버페이스로 좀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목뿐만이 아니죠. 약간 흐느적거리지만 리가켄바이오도 분석할 때가 뭐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조금은 더 오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종목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지금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한국 시장이 저평가되면서 조금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졌는데, 이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이 종목이 글로벌 제약바이오 회사 탑 10 안에 들어갔습니다. 10위 안에 시가총액이 들어간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만큼 저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국내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평가가 됐다. 매출도 보시면 계속적으로 분기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반영을 안 했죠.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좀 약세다 보니까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HLB 역시도 호재가 있었죠. 근데 이제 제조 공정인가요? 이제 중국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품목 허가 거절을 받은 상태인데, 다시 한번 품목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거든요.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의 다 온 거예요. 임상 3상을 통과한 우리나라 기업 바이오 종목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중대한 질병에 관한 임상 3상 통과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바이오가 좀 이제 상승으로 가는데, 저는 무게가 좀 이제 실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르는 척 하면서 내려간다라기보다 이 정도 그림을 만들었으면 이제 가는 것으로 무게가 좀 정해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한 가지 또 수급이 발생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현대차 주식이에요. 오늘 오르다 말았는데 이거 말고도 소형주들이 다 반응을 줬죠. 특히 전기차 섹터에서도 반응을 많이 줬고요. 현대에서 120조를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거 10년 동안 투자하는 거면 1년에 12조씩 투자한다는 거죠.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거고, 그 내용을 봤을 땐 뭐예요? 하이브리드, 그리고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배터리에 화재가 많이 나는 게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짚고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자 금액에 배터리 화재에 대한 연구도 들어가겠다, 더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이런 거. 그래서 시장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있지도 않은 호재들이 지금 빵빵 터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증시는 어때요?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증시는 뭔가 더 내려갈 것 같고, 그런 압박을 받는 가운데
굉장히 호재성 있는 기사들이 나왔다는 거죠. 사실 바이오, 코스닥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 오늘 코스닥 지수도 올라가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다 하락한단 말이죠. 특히나 단기 지지선을 깼습니다. 이거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런 종목들이 다 수급을 한 번씩 줬단 말이죠. 세력들이 수급을 쏘는 걸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수급이 있고 나서 보통 통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개월 안에 반응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 있잖아요. 저기서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갈 거면 가고 밀릴 거면 밀리는 자리예요. 더군다나 지금 금리 인하 시점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 금리 인하 때문에 들어온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호재죠. 사실은 금리 인하도 호재고 이런 수급 자체도 호재고, 그래서 머지않아서 조만간 큰 변화가 시장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이런 호재를 통해서 시장이 쭉 위로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앞으로 시장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